걱정, 그 까다로운 녀석을 길들이는 법. 옛날 옛적에, 아니 사실은 바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걱정이라는 녀석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녀석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갉아먹죠. 하지만 걱정을 똑똑하게 다루는 세 가지 비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걱정을 싹 날려버리는 마법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단계 사실을 파악하라. 걱정의 민낯을 보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퇴근길에 혹시 내일 발표 망치면 어떡하지? 팀장님은 나를 한심하게 보겠지? 인사고과도 망치고 승진도 물 건너가고 결국엔 우와 같은 오만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다음날 발표를 해보니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팀장님도 칭찬까지 해주십니다. 그럼 어제 밤새 걱정했던 시간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허공으로 사라진 시간과 에너지, 정말 아깝지 않나요? 이게 바로 사실 파악의 중요성입니다.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우리가 걱정에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생각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만 찾으려 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위해 유리한 증거만 들이미는 변호사처럼 말이죠. 만약 우리가 걱정 대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몰두한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해버릴 겁니다. 걱정이란 녀석은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곰팡이와 같아서 지식이라는 환한 빛이 비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르륵 사라지거든요. 그러니 이제부터 걱정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려고 할 땐 잠깐, 이게 진짜 사실이야? 아니면 내 상상 속의 드라마야? 하고 자문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이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야 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어렸을 때 이불 속에 숨어서 괴물이 있다고 상상했지만 사실은 옷걸이에 걸린 외투였던 것처럼요. 2단계 사실을 분석하라. 걱정의 실체를 해부하라. 자, 이제 사실을 파악했으니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실들을 꼼꼼히 분석하는 겁니다.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들여다보듯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하나하나 해부해보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늘 나는 승진 못할 거야, 이번 프로젝트도 망할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죠. 야, 맨날 그렇게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대체 뭐가 문제인지 종이에 한번 적어봐. 처음에는 투덜거리던 친구가 마지못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의 답을 써내려갔죠.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프로젝트 마감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초반에 계획을 너무 안일하게 잡았고 팀원들과의 소통도 부족했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밤샘 근무를 해서라도 분량을 채운다. 팀장님께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 다른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당신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팀장님께 상황을 솔직하게 보고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동시에 팀원들과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효율적인 작업 분배를 논의할 거야. 친구가 이 질문들의 답을 글로 직접 적어보니 놀랍게도 걱정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엉켜있던 문제들이 글로 정리되면서 마치 꼬인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 명확해진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눈 감고 헤매는 것보다 지도 보면서 가는 게 훨씬 쉽지 않겠어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적는 순간 우리는 걱정의 실체를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겨라. 걱정을 뻥 차버려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실을 파악하고 분석까지 마쳤다면 남은 건 뭐다? 바로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이 말을 앞선다는 말처럼 실천만큼 강력한 걱정 퇴치제는 없습니다. 제 친구는 종이에 적은 대로
팀장님께 솔직하게 상황을 보고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팀장님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고 추가적인 인력을 지원해 주면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친구가 계속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프로젝트는 정말로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버리는 거죠. 마치 뷔페에 가서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먹고 배만 고픈 채 집에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걱정은 바로 이런 우유부단함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이 찾아오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나는 어떤 해결 방안을 선택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글로 직접 적어보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걱정은 반으로 줄어들고 그 자리를 자신감과 성취감이 채울 겁니다. 자, 이제 걱정이라는 녀석에게 유쾌하게 이별을 고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